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할까? 솔직히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돈도, 관계도, 자식 일도 뭔가 한 번에 술술 풀린 적이 없더라고요. 살다 보면 다 그런가 보다, 운이 좀 없는가 보다 하면서도 속으론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인가? 요즘은 자식들 사는 모습 보면서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사는 애들인데 왜 유난히 힘겹게 사나 싶어요.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안 풀리는 집안인가 싶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이 안 풀리는 게 운 때문일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오래된 습관이 있었어요. 뭐든 걱정부터 하고 늘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미리 마음을 닫는 버릇.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요, 혹시 지금 내 집만 이렇게 꼬이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안 풀리는 것 같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운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64 정순 씨는 요즘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생활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이혼했고 작은아들은 회사를 옮겨도 늘 적응을 못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한숨만 있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른 집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네 아들은 승진했다. 누구네 딸은 집을 샀다. 정순 씨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론 자꾸 생각했죠.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다른 집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늘 그런 말을 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컵을 씻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씻던 컵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순 씨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정순 씨 어머니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순 씨도 그렇게 배웠던 거죠. 걱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보호하는 거라고.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느라 좋은 일은 오래 못 간다는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생겨도 마음 한쪽이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좋아했다가 실망하면 안 되니까. 그 생각이 오래 쌓이면서 불안이 집안의 공기처럼 스며든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가 물려준 마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의 대물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가정 내 불안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다음 세대가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감정의 습관이 세대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족복지 연구에서도 불안한 언어가 많은 가정일수록 자녀가 자신감 대신 조심성을 먼저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조심하며 산 건 미덕이었는데 그게 자식 세대에게는 두려움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결국 집안의 흐름은 운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말의 방향에서 만들어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기운이 가라앉고 감사한 말이 많으면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정순 씨는 그날 이후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기로 한 거예요. 첫날 아침 커피를 내리다 물이 쏟아졌을 때 입에서 나오려던 아이고 또 이런 애를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따뜻한 커피는 있네. 별일 아닌 한마디였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쏟은 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정순 씨는 신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틀째 되던 날 정순 씨는 또 시도해 봤어요. 시장에 갔다가 우산을 두고 온 걸 알았을 때예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하면서 자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비는 안 오네. 다음에 찾으러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사흘째, 나흘째. 정순 씨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밥이 설익었을 때 그래도 따뜻하게는 먹겠네. 버스를 놓쳤을 때 그래도 날씨는 좋네.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생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인 말을 하려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진심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말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라오는 거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정순 씨는 노트에 적어봤어요. 오늘 그래도라는 말 5번 했다. 적고 보니까 뿌듯했어요. 며칠 뒤 큰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정순 씨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즘 힘들지? 엄마가 걱정돼서 어떡하니?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버티고 있더라.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고마워요. 정순 씨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 내가 그동안 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안 해줬구나. 걱정만 해줬지 믿는다는 말은 안 해줬구나. 그날 밤 정순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 후로 정순 씨는 계속 달라졌어요. 걱정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꺼냈습니다. 작은 아들이 취직이 늦어져도 언젠가 맞는 자리가 있겠지라고 말했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면접 봤어요. 정순 씨는 예전처럼 떨어지면 어떡하니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게 좋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정순 씨는 남편이랑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 정순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남편도 같이 웃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순 씨는 지금도 가끔 예전 습관이 올라와요.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식적으로 말을 바꿔요.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정순 씨는 지금 말합니다. 처음엔 말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걱정하는 말만 하다가 긍정적인 말을 하려니 어색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거웠는데 이젠 조금 가벼워졌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살짝 옮겨놓는 것, 그게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불운의 대물림은 마음의 방향이 계속 같은 곳을 향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 방향을 살짝만 돌리면 집안의 공기와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제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풀릴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남 탓은 안 하는데 왜 내 탓 같을까? 62 영자 씨는 늘 가족 일엔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술에 지고 아들이 진로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도 그저 그래, 내가 정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영자 씨는 평생 엄마니까라는 말로 버텼습니다. 그 말 속엔 책임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작은 딸이 남편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도, 내가 그때 애들을 더 단단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늘 미안하다고 해요?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영자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동안 입에 붙은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온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미안해라는 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중엔 진짜 미안한 일보다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했던 말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세대는 책임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하든 어렵든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힘들면 그건 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쌓이면 자기 비난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도 흐려집니다.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집안의 공기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죄책감의 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책임감이 세대를 넘어 자녀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에서도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자책 언어가 잦을수록 자녀는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감정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의 불운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부모일수록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불안정하게 느낀다. 그건 결국 사랑이 지나쳐 자신을 지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으니 참 마음이 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는데 그게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예전 같으면 항상 조심해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애쓴다. 고마워. 딸이 멈춰서서 웃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그 웃음이 영자 씨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힘들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뭘 잘못했나부터 떠올랐지만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고 한 거잖아. 잘 안 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통화가 끝나고 영자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가볍게 살자. 내가 너무 많이 짊어졌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문을 열었을 때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살아보니 알겠어요. 가족의 짐을 다 내가 져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으로 사는 게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결국 내 탓 같다는 마음은 오래된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집안의 불운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미안함이 사라지면 가족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닐까? 그 생각이 또 우리를 붙잡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잘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희생이 불운을 키우는 순간 65 혜숙 씨는 늘 자식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딸은 결혼 후에도 늘 엄마에게 의지했고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 뒤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는 말했습니다. 애들이 힘들면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빼서 아들에게 보태주고 딸의 대출 보증에도 서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엄마가 자꾸 간섭해서 부담돼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도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다 애들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날 밤 혜숙 씨는 아들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문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 세대의 사랑은 늘 희생으로 배웠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자식 입에 먼저 넣고 몸이 아파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흐르다 보면 상대가 숨을 쉴 틈이 없어집니다. 내가 대신 해줄게.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와. 이 말 속엔 따뜻함이 있지만 때로는 너는 아직 혼자 못 써. 라는 그림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는 의지와 부담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게 가족의 관계를 막는 순간입니다. 가족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보호의 역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자립이 늦어지는 역설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연구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 자녀일수록 가족 갈등 경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의존이 쌓이면 감정의 거리도 함께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참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우린 늘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 믿었는데 그게 때로는 자식의 힘을 빼는 길이기도 했던 겁니다. 혜숙 씨는 그날 이후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대신 믿어주는 걸 해보자.
아들이 사업 이야기를 할 때도 괜히 또 힘들게 왜 그걸 하니? 대신 내가 해보고 싶으면 해봐. 엄마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 나 일자리 알아봤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혜숙 씨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엄마 카드 안 썼어요. 엄마 덕분에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거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젠 내 몫의 인생도 살자.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오래 걸렸지만 하고 나니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다음 날 이웃이 마트에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한결 밝네요. 혜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 통장도 숨 좀 쉬게 해줬어요.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짜로 가벼웠습니다. 살다 보면 잘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앞서서 돕다 보면 상대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조금 물러서야 그 사람도 서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희생이 지나치면 사랑이 부담이 됩니다. 도와주기보다 믿어주는 마음, 그게 집안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운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구나.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왔어요. 희생을 멈췄더니 보였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 운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다. 63 은희 씨는 늘 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은 각자 힘든 일을 겪으며 집안 분위기가 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가족이 모여도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린 참 안 풀리는 집이야. 그 말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친구 경자 씨를 만났습니다. 경자 씨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형편인데 이상하게 얼굴이 늘 밝았습니다.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웃음이 많아? 나 같으면 속 터질 텐데. 경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잘 안 돼도 방향만 바꾸려고 해. 운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방향은 내가 잡을 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운이 아니라 방향이라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구나.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막히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방향이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풀리겠지.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멈춤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이 막히는 건 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적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가지 방식이 익숙해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중 절반이 변화를 두려워해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버드대 행복 연구에서도 인생의 만족도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능력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멈춰있던 마음을 움직이는 용기였습니다. 은희 씨는 그날 이후 작은 방향 전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새로 해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갔을 동네 병원을 걸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길모퉁이에서 호떡 굽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은희 씨는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일에도 다르게 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늘 불평하던 남편의 말에도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둘 사이에 차분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다르네. 그 말을 듣고 은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 요즘 방향을 좀 바꿔봤거든. 그 한마디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에 필요한 거였네. 그날 밤 은희 씨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은 운이 아니라 내가 움직였다. 살다 보면 불운의 시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운명이 돼버립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그 길은 다른 길이 됩니다. 그게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여지입니다. 결국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였습니다. 조금만 틀어도 바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게 인생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꼭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음을 오래 지키는 법, 마지막에 함께 나눌게요. 불운은 이해하는 순간 멈춘다. 우리가 살아오며 알게 된 건 이겁니다. 불운은 운명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 걱정이 습관이 되고 미안함이 굳어지고 희생이 지나치면 결국 마음이 막히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그리고 괜찮다는 짧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정말로 달라집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동안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참아온 세월이 괜히 있던 건 아닙니다. 그 덕에 지금의 마음을 이렇게 돌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참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자신을 탓하던 그 마음만 살짝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어지면 자식들의 얼굴에도 빛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잠시 멈추면 됩니다.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을 새로 잡을 시간이 온 겁니다. 불운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순간 멈춥니다. 그걸 알게 된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새로 시작된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